해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진찰을 하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일주일에 2번씩 공개 강연을 해요. 파리에서. 공개 강연을 하면은 거기 아주 유명인들이 다 모여요. 저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유명인들이 모이는데 의사, 뭐 의과 대학생뿐만 아니라 뭐 신문 기자, 무슨 뭐 배우, 유명인사들이 모여서 그걸 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강의는 뭐냐 하면 실제 히스테리 환자를 데리고 와서 히스테리 증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근데 대개 이런 여인들은, 이런 그 환자들은 어떤 여인들인가 하면 되게 하층 계급의 여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 의사나 이 청중들은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 샤르코가 강의를 합니다. 아, 히스테리라는 것은 이런데, 이런 증세가 있다. 그러면요, 그 말에 맞춰서 그대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 퍼포먼스가 돼 갑니다. 이제 유명한 인사가 돼 가요. 그런데 이제 한참 그러다가 베른하임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샤르코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 이 사람은 이것이 허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어떻게 밝혀내냐면 이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 앉혀놓고 최면을 걸어요. 최면을 걸었더니 똑같이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샤르코의 히스테리 환자들은 최면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샤르코의 명성이 아주 곤두박질을 치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거 재밌는 현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최면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좀 신비하죠. 알기 잘 어려운 거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암시를 주면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최면은. 그죠? 그건 실제로 있는 현상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정신의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고. 최면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최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왜 이 사례를 집어넣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떨어진 게 아니더라. 어떤 자기 암시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그 상황이 히스테리에 관한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그 최면에 걸렸던 그렇지 않든 간에 자기 암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출발점으로 삼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할머니 손은 약손 경험해 보셨죠? 배탈 나면 꼭 할머니한테 쫓아가죠. 그러면 할머니 무릎팍에 딱 있어서 그 까칠까칠한 손으로 배를 쓱쓱 쓸어주시면서 하시는 노래,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면 10중 8구는 낫죠. 근데 낫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진짜 난 건지, 뭐 기분만 좋아진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할머니도 그 손으로 나을 거라고 믿지는 않으셨을지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가, 그런 어떤 자기 암시, 할머니가 주는 암시를 받아들인다,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실제로 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경험한 1970년대에는요, 우리나라에 무의촌이 많았습니다. 의사가 없는 마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과대학생들은 이제 뭘 하냐면요, 무의촌 진료봉사라는 걸 갑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의과대학생들이, 학생들인데도 가서 진료를 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가면은 무의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몰려요, 환자들이. 그럼 환자들 많이 보다 보면 약이 떨어져요. 약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선배가, 아주 노숙한 선배가 후배를 딱 불러요. 야, 저기 가서 그 설탕하고 밀가루 섞어서 잘 싸가지고 와봐. 그리고 드립니다. 들 때 아주 좋은 약을 드리는 것처럼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드리면은 이분들이 이 약을 드시고 오셔서 그거 무슨 약이야? 하고 참 희한하네, 희한하게 낫네,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물어봐요. 근데 그 약 이름이 뭐유? 그러면 이제 딱 정색으로 대답합니다. 예, 구라마신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가 반이고요. 사실이 절반이고 섞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의료 현장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약이 개발돼요. 무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약이 개발되죠. 그러면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임상시험이라는 걸 합니다. 임상시험을 하면 예를 들어서 위험이라고 칩시다. 위험이 걸렸어요. 위험이 걸렸는데 A라는 약이 그동안 쓰던 약이에요. B라는 약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A라는 약을 쓴 환자와 B라는 약을 쓴 환자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비교 대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비교 대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반드시 이 플라세보를 쓰게 됐습니다. 가짜 약을 쓰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약을 주고 진짜 약효가 있는 약을 주고 주는 그룹, 약효가 없는 약을 주는 그룹이 나눠져요. 근데 그 모양은 똑같아야 돼요. 환자가 무슨 약을 먹는지 몰라야 돼요. 그다음에 약을 주는 의사도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맹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플라세보 효과 때문에 난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플라세보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설명은 못해요. 인정을 하는데 설명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약이 개발되면 그 약의 효과를 증명할 때 플라세보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존재를 인정하지만 현대의학이 그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씩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이건 스캔들이었어요. 일종의 현대의학의 스캔들이었어요. 약효가 없는데 왜 있냐 이거죠. 현대의학의 입장에 있어서는 생물학적인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물학적 작용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효과가 나타나냐. 우리나라에 최초로 서양의학을 들여온 사람이 얼마 전 드라마에 나왔던 제중원에 나왔죠? 제중원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알렌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죠. 근데 알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 서양의학을 들여왔을 때 대단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대단한 명성을 얻었고 서양의학이 아주 굉장히 신비한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키다가 칼을 맞아요. 7군데 칼을 맞았는데 이 사람을 수술을 해서 깨끗하게 낫게 합니다. 그 이로부터 아주 거의 신의에 가깝게 명성을 떨치죠. 근데 이 사람의 일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몇 년 그 진료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무슨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에 갔다 옵니다. 일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년 후 내가 워싱턴에 얼마간 다녀온 후 나에 대한 그들의 매력은 깨어지고 위에 말한 만족스러웠던 치장들은 심하게 흐려져 있었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비한 새로운 기술을 갖고 들어오니까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저거 별거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참 그 신비롭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킬링필드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학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남자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 아내가 보도록 해요. 또는 어머니가 보도록 해요. 그래서 그런 고문을 받은 그 여인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해요. 미국으로 이주를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의 안과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안과에서 보고가 있는데 어떤 보고가 있냐면 약 200명의 케이스예요. 전부 다 캄보디아 여인들이 몇 명이죠. 200명이 전부 다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검사를 해봤는데 별 문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을 직접 그 인터뷰를 해보면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무 슬퍼서 앞을 볼 수 없을 때까지 울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서 저가 이제 이런 보고를 보고 찾아봤어요. 이 사례를 얼만큼 우리가 의학이 연구하고 있는지. 근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례를 언급한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어떤 건 의심에 찬 눈초리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사례를. 예. 다른 이유를 찾고자 하는 거죠. 자꾸.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그죠? 뭐 이것만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현대의학이 플라시보를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도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신체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체 중심으로 발달해온 의학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런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제는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아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 무성적으로만 조금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몸과 마음의 문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사실이죠. 이 약이 약효가 있다 없다.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 약을 먹고 증세 호전을 보였다. 이거 현상이에요. 과학적 사실과 우리 몸이 보이는 경험적 현상. 이 두 개죠. 두 개가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도 좀 설명을 못하고 있고 우리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거죠. 저는 이걸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과학에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